이제 유전의 마지막 내용 돌연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연변이는 어느 정도에서 변이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수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염색체 수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수준은 굉장히 크기가 작은 거고요. 염색체 수준은 유전자가 뭐 몇백 개가 변할 정도로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전자가 조금 변하는 정도로는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염색체 수준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거의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드물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보통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돌연변이를 구분을 해서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인데요. 유전자 돌연변이는 우선은 구분을 해두면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핵형 분석이라는 것은 핵형,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워낙에 크기가 작게 변이가 일어난 것이라서 핵형 분석 수와 모양과 크기를 알아본다고 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염색체 돌연변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든지 수가 달라지든지 모양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DNA의 염기서열, 염기서열은 ATCG라고 되어 있는 그 염기의 순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어떤 염기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태어나는 경우라면 대표적인 예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적혈구가 있는데 정상적인 모양이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길쭉하게 변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산소 운반을 잘 하지 못하고 길쭉한 적혈구의 형태로 인해서 혈관의 일부가 막혀서 심하게 빈혈 증세를 앓는 그런 것을 남모양 적혈구, 그 다음에 빈혈증 이렇게 부릅니다. 페닐페토늄증은 페닐케톤이라는 물질이 그 대사증후군이었죠. 쌓임으로 인해서 오줌으로 나오는 증세를 페닐케톤뇨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염색체의 구조나 수나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몇백 개가 변화하게 되는 염색체 돌연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는 구조 이상과 염색체의 수가 변하는 수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 이상을 먼저 살펴보면 염색체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7번 염색체가 있었는데 그 7번 염색체의 일부가 사라져서 C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C 부분이 사라지면 전반적인 길이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아기가 태어나는데 고양이 울음소리 비슷하게 우는 소리를 내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대부분 20살을 넘겨서까지 살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여기는 염색체의 일부가 거꾸로 붙은 경우입니다. 염색체가 있었는데 염색체가 이제 세포 안에서 물이니까 여러 시간 꼬일 수 있죠. 꼬였다가 이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꼬인 모양 그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염색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됐다가 펼쳐지게 되면 B와 C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기가 A였고 B였고 C였고 D였는데 이 부분이 끊겨가지고 A, C, B, D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게 되고요. 핵형 분석으로 길이의 변화가 없죠.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염색을 했을 때 염색체의 전반적인 띠 모양이 있기 때문에 띠 모양을 보고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이라는 것은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부분이 삽입돼서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인데 그림에서는 B 부분이 반복돼서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상동 염색체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B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B 부분에서 결실이 일어나고 그 결실된 것이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가 가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상동 염색체가 하나는 결실이 일어나고 하나는 중복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전자는 중복과 유사하긴 한데요. 상동 염색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8번 염색체가 있고 크기가 작은 21번 염색체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8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떨어집니다.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떨어져서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되면 염색체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또는 전자는 한쪽만 떨어져서 다른 상동 염색체가 붙는 경우도 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의 일부가 상동 염색체가 아닌 아까는 상동 염색체였고요. 다른 염색체에 붙는 경우이고 따라서 AB라는 부분과 V라는 부분이 바뀌게 되면 전반적인 염색체의 모양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가 일어나거나 중복이 일어나든 여기든 결실이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경우가 결실의 고양의 울음 정후군, 그 다음에 전자의 백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색체 수 이상입니다. 염색체 수 이상은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별표입니다. 비분리 현상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 배수, 그러니까는 수가 2배, 3배 이런 느낌이고 이수, 수가 다르다. 이수성 돌연변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수성 돌연변이의 대표적인 것이 씨 없는 수박이거나 감자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의 상태는 이 N의 상태가 정상이죠. 근데 3N, 4N, 5N, YY는 지워주시고요. 되는 경우를 배수성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배수성 돌연변이가 되면 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수 분열을 얘네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씨 없는 수박이 되거나 감자 같은 경우에도 안에 씨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감자의 싹 부분을 잘라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